9번은 문제에서 질량 1kg 공이 7m/s 속력으로 벽에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올 때, 그 머릿속에서 그림이 있어야 돼요. 벽이 있었고 공이 갔다가 처음에 공이 7m/s로 갔다가 나중에 튕겨 나오겠네, 이렇게 갔다가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얘는 F고 T니까 F 곱하기 T는 I이기 때문에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량이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있잖아, 쌤이 풀이 방법을 조금 봐놔라. 일단 처음에 1kg이 7m/s니까 1kg이니까 이 운동량을 볼 거야. 그러면 운동량이 처음에 1 곱하기 7,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그랬는데 벽이 이 물체한테, 물체가 진행하는 반대 방향 힘을 줘버린, 충격을 줘버린 거잖아.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슈퍼맨이 뒤에서 밀어주면 운동량이 더 더해주고 앞에서 막으면 저 충격량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11만큼 있잖아, 얘가 이렇게 가는데 벽은 이 방향으로 준 거야, 충격량. 그래서 빼기 11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나중 운동량이 될 거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면 질량이 1kg짜리 때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4m/s를 튕겨서 나와. 이렇게 풀 거거든. 어려우면 쌤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우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민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이 충격량은 다시 뭐라고?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러면 자, 이 공식을 이제 외울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했잖아. 이렇게 말로 한글로 공식을 외우고 쓸 때는 수식으로 쓸 거야. 자, 옆에 같이 써놓는다. MV2 마이너스 MV1은 F 곱하기 T.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가 충격량이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저렇게 외워야 돼. 근데 문제에서 가끔씩 값으로 줄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 I라고 쓸 거고 왼쪽에다는 델타 P라고 쓸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문제에서 보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있잖아, 무조건 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외울 거고, 저걸 갖다 쓸 때 MV2-MV1은 F 곱하기 T, 저렇게 계속 써서 외울 거야. 그러면 갖다가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하긴 한데, 자, 일단 기억. 충돌하기 직전의 공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MVP니까 MV는 P니까 질량 1에다가 7 곱해서 7이야. 틀렸어. 벽과 충돌에 튕겨 나오는 공의 속력은 충돌하기 직전 속력보다 증가했다. 이걸 이제 구하러 갈 거예요.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구하러 가면,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 1kg짜리가 7의 속도로 7m/s였다. 나중 속도는 튕겨져 나올 거야. 튕겨져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달고 써도 되고 그냥 썼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괜찮아. 그냥 쌤이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 MV2라고 한번 써볼게. 얘가 충격량이 예를 들어서 11이야. 오케이. 문제에서 11이라고 줬기 때문에 11을 갖다가 썼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있잖아. MV 질량 1이니까 1. 그러면
V2는 이렇게 해가지고 18이 나오고 이거 이항시키니까 그러면 V2는 9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틀리게 된다 나중에. 왜 그런지 봐라. 뿔말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을 셈이 플러스 방향으로 칠게. 그러면 질량 1kg이니까 7이야. 그럼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칠게. 그러면 여기 질량 1이고 그냥 V2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라 해도 괜찮은데 그냥 셈이 마이너스 V2라고 한번 해볼게. 뭐가 틀려졌냐면 여기야 여기. 이때 충격을 줬을 때 있잖아.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의 방향이야. 그래서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놔두고 얘를 이항시키면은 7을 빼니까 얘가 얼마냐? 4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4야 4. 그래서 쌤이 저거를 문제를 풀 때 저 마이너스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원래 공식이야. 공식인데 요거 반대 방향 요거 실수할까봐 그냥 처음에 공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P는 MV 써가지고 운동량 7로 가고 있었는데 벽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을 막았단 말이야. 그럼 벽이 준 충격량은 막았으니까 마이너스 11이라고 쓰자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와 이렇게. 그래 마이너스 4를 다시 MV로 쪼갰으면은 M이 1이니까 V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일단 왼쪽 방향을 힘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고 푸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게 다 알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푸는데 왼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값이라고 놓고 문제 풀면 계산 실수가 안 나오긴 한다. 그래서 충돌 전에는 속력이 직전은 저는 7m/s였는데 후의 속력은 4m/s로 왼쪽 방향 갑니다. 그래서 증가하지는 않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공이 받은 충격을 크게 같다. 넓이는 충격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풀고 이제 잘했다 이거는 쌤이. 너무 쉬웠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실수할 수 있겠다. 이해되냐? 정민 이해되냐? 지원이 다 풀었냐? 풀고 있어? 안 풀어보고 자. 참, 쌤이 아까 슬렁슬렁 넘어간 부분이 이런 거야. 운동량은 P라는 단어를 기호를 쓸 거고 P는 MVP란 말이야. 충격량은 쌤이 다시 한번 유심히 봐라. 충격량은 I라는 단어를 쓸 거고 FT 아일랜드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단위를 꼭 충격량을 써줘야 돼.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충격량은 뉴턴 세크야. 단위를 정말 조심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도 될까? 쌤이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풀 거예요. 여기 2번을 쌤이 장담하건 냈잖아. 이 문제 시험에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저기가 벽 대신에 야구 방망이로 나오는 그림도 있고 벽 맞고 튕겨나오는 거 무조건 나와. 쌤이 모든 학교 1학년에 물리시험에서 여기가 나왔다. 왜냐하면 저거를 실수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거든. 앞에 문제랑 비슷비슷해. 저거를 보자마자 자
방향이 바뀌었잖아. 물리는 방향 값을 써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쌤이 항상 방향 뿔마야 방향 뿔마 외워 막 이렇게 하는데 방향 뿔마 방향 뿔마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저건 속력이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5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속도를 갖다 표시를 할 때.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 있잖아. 저 헷갈리니까 쌤이 이번에 벽이 충격을 준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야. 충격량의 방향이.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을 따라서 쌤이 뿔마를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볼게.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릴 수도 있어. 한번 써볼게. 봐라. 다시 그대로 갖다 쓴다. 밑에다 써라. 정민아 이렇게 MV2-MV1 MV1은 F 곱하기 T 읽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읽으면서 수식은 저렇게 쓰는 거야. 여기 I라고 쓸 거고 여기는 델타 P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갖다가 수식을 대입해보면 돼. 그래 문제 풀 수 있어. 질량이 2kg이고 나중 속력이 V2야. 나중 속력이 5이고 그다음 질량이 2이고 처음 속력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30이 됩니다. 30이. 기억.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의 운동의 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20이 맞는 거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 뉴턴 세크다. 10이라고 해서 틀렸어. 그 다음에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쓰라는 거야. 300 뉴턴이라면 써보면 되는 거지. F 곱하기 T는 30 뉴턴 세크인데 얘가 만약에 F가 300이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T는 0.1초 300분의 30이니까 0.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를 동안 이렇게 맞는 거다. 이렇게 쓸 거야. 정말 어렵냐? 어려워. 저거 있잖아. 저 어려운 걸 문제 풀 때 외우려고 노력한다. 그냥 있잖아. 1학년은 공식을 외워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이거 외울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MV2-MV1은 F 곱하기 T. 왼쪽이 운동량의 변화량, 오른쪽이 충격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이렇게 항상 외우려고 노력한다. 자,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읽고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있잖아, 저거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말하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외울 때 소리 내서 외우돼 있잖아. 속도를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스피드를 조금 빨리 해서 외워줘야 돼. 속도의 변화량은 아니야.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이렇게 하면 안 외워져.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이렇게 빨리 읽어야 잘 외워진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거니까 쌤이 오늘 풀어줬던 문제는 지우고 반드시 다시 풀어볼 거예요. 쌤이 문제를 조금 더 쌤이 문제를 표시를 해줄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갖다 문제를 풀어갖고 온다. 쌤이 문제를 불러줄게. 자, 지금 1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 문제는 다 풀어보고 40페이지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문제도 풀어보고 쌤이랑 쭉 갔던 문제는
표시를 해줄게. 요 1번 문제도 풀어봐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풀어도 되고, 선생님이 V자 표시된 것은 풀어도 되고, 건너뛰어도 괜찮고. 선생님 거기 표시해놔. 똑같이.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아까 한번 풀었거든. 그래서 한번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풀어보고, 조금 애매하네. 도전. 선생님 V자로 써져 있으면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괜찮아. 그다음에 풀어보고 여기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풀어보고 여기를 풀어보고 9번 이렇게 하고 있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38페이지로 되어 있어. 여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5번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 341번 풀어보고 348번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347번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355번, 363번이야. 여기까지. 쌤이 표시해놓은 거 풀었군요. 쌤이 충분히 풀만 하거나 한번 조금 어려워도 한번 풀었던 문제는 쌤이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풀어가지고 오면 된다.